네, 그럼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실 전문가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장대장 부동산 그룹 장용석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용석입니다. 이제 각 정당의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됐는데요. 자, 그 중에 지금 유력 후보 두 분이 어떤 부동산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요. 어떤 대비책이 필요할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먼저 갖고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뭐 최근에 어떤 그 대선 후보에 대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잠깐 짚어봤는데 이제 각 정당의 유리들, 그러니까 대선 후보들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조금 바뀌었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있고요. 또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가 있는데 지금 최근 여론조사에서 뭐 다자구도 또 양자구도일 때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오는 양상이 있어서 두 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공공임대주택을 100만 호 건립을 하겠다.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면 정말 좋겠죠, 우리 주거복지가. 하지만 이게 이제 예산이 받쳐줄지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봐야 되는데, 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요, 국민의 80~90%를 그 주택을 다 공급이 되기 때문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투자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이제 콘도라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콘도가 시설이 좋고 또 뭐 수영장이 있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대부분 콘도에 투자를 한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이렇게 그 향후에 공급이 된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제는 아파트는 더 이상 투자의 대상이 아닐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뭐 100만 임대주택 좋지만 이게 여러 가지 예산이 받쳐줄지 그거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을 하겠다. 이 전월세 상한제는 뭐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 어떤 그 얘기인데요. 자, 전월세 상한제를 뭐 연 5% 이상 못 올라가게 하겠다. 뭐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만 된다고 한다면 정말 좋겠지만 또 부작용이 만만치가 않다. 임대 업자들이 미리서 많이 그 인상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후에 이명거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기 있는 주택 같은 경우는 이명거래가 이룰 수 있겠죠.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런 부작용에 따라서 이게 과연 좋은 정책인지 아닌지는 한번 두고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보유세 인상을 하겠다. 이건 이제 새로운 얘기죠. 이번에 나온 게.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가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다. 그래서 보유세를 0.79%에서 1%로 인상을 하겠다. 지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봐야 될 게, DTI, LTV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 그리고 이제 DSR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LTV는 주택담보대출이죠. 10억짜리 주택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LTV가 60%다 그러면 뭐 6억까지 대출되고. 하지만 이제 DTI라는 거는요, 담보대출이 아니고 이제 소득에 관해서입니다. 갚을 능력이, 상환 능력이 있냐? 이걸 따지는 건데, 요즘에 이제 DTI 같은 경우는 3억 이하의 주택 같은 경우는 70%, 3억 초과는 60%로 지금 잡고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에서 DSR이라는 게 나옵니다. DSR은 뭐냐? 자, DTI에서 DSR은 다른 거 소득인데 내가 상환 능력인데, 주택에 대한 상환 능력 플러스 차량 대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카드 대출,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자 비용까지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게 DTI인데, 자, 이 DSR이라는 거는요, DSR이라는 것은 거기에다가 이자가 아니고 원리금입니다. 원금과 이자까지. 자, 무슨 얘기냐면, DSR은, 자, 주택의 담보 원리금 플러스, 차량이라든지 기타 모든 갚아야 될 빚에 원리금을 더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한선이 낮아진다. 근데 사실상 요즘에 그 은행권에서는요, 이 DSR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반영을 하겠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금융권에서는 가계부채가 뭐 이제 400조 뭐 이렇게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미 실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부활을 찬성하겠다. 자, 뭐 이제 유예 기간이 한때 2014년부터 해서 이제 2012년부터인가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를 했었는데 그 유예 기간이 올해까지인데 이제 더 이상 유예를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올해를 넘기는 그런 어떤 재건축 사업 부지는 그만큼 사업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래서 그 투자금들이 과연 어디로 굴러갈 것이냐 이걸 좀 우리가 또 선점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요. 국민연금 재원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를 하겠다. 자, 똑같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확대를 하겠다는 건 똑같죠. 근데 이제 뭐 요즘에 뭐 만만한 게 국민연금이니까. 자, 청년희망 임대주택을 공급을 많이 하겠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안철수 후보가 처음에 나왔을 때 이 청년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좋았었는데 너무 우유부단하다 이런 게 어떤 청년들한테 평이 나서 간만 본다. 예전에 그래서 간철수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강해졌다. 강철수다. 뭐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 보수층의 표를 흡수하면서 50, 60대는 인기가 있는데 청년들한테는 인기가 예전만큼 못합니다. 그래서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이런 정책이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LTV DTI를 금융규제를 대출 규제를 하겠다. 그다음에 미래창조과학부라든지 행정자치부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또 세종시가 다시 한번 또 부동산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도 될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이제 두 후보에 대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과연 다 어떤 후보가 되든 이 정책을 다 지킬 수 있을 것이냐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투자 정책에 대해서 아주 세밀한 정책은요. 세미나 시간에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부터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제는 재건축, 재개발 이주로 인한 부동산 투자 전략입니다. 장대장 부동산그룹의 장용석 대표와 조진희 본부장, 유재성 본부장이 진행하는 세미나고요. 토요일 오후 1시,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됩니다. 장소는 접수 시에 안내해 드릴 거고요. 참가 신청은 026938-2055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